민주노총 뉴스에서는 이번 7월 2일 전국 노동자 대회와 관련한 뉴스를 매주 전해드리기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주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중에서 두 가지를 먼저 보도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의 구조 조정, 주 52시간제 상한 무력화로 인한 노동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첫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이유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350곳에 대해 빅베스, 즉 묵은 때를 모두 씻어내는 큰 목욕을 하는 것처럼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고 경영의 효율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요. 공공부문과 공기업의 효율화란 명목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민간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의료, 철도, 교통, 각종 사회 서비스, 필수 서비스 영역에서 공적 부분이 안정적인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이것을 지켜내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을 이전처럼 기관 전체를 팔아서 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형태의 공적 영역을 축소하고 민간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조조정 얘기하고 있고 인력 감축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정부는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을 하면 가격이 인하되고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되돌이켜보면 허울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SRT와 KTX 분리 운영이 그 사례인데요. 당시 경쟁체제 도입으로 효율을 강조하겠다며 분리 운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들에겐 서비스의 질도, 가격도 그 어떤 것에서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SRT와 KTX를 경쟁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SRT의 차량을 철도공사가 빌려주고요. 그 차량의 보수도 철도공사가 해줍니다. SRT를 타는 승객들의 홈 안내를 호레일의 직원들이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회사한테 이런 식으로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차량 검수까지 맡기는 건 경쟁일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철도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무리하게 경쟁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이걸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내용은 기생 체제에 불과합니다. 공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거나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거나 또는 공기업의 주식을 민간에 매각한다거나 이런 식의 은밀한 민영화 역시 저희는 민영화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선택하는 제도로 주 52시간제 상한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 달 단위로 일주일 기준 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을 준수했는지 정산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산기간을 1년 단위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상한 무력화는 현재 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이 가장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마 이런 의도들이 관철이 되면 노동자의 노동이 엄청나게 불규칙해질 겁니다. 밤에도 일하고 또 일이 급할 때는 24시간 일하고 이런 경우들이 그만큼 노동자들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서 건강만 악화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내 삶의 안정성도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여가 시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줄어들고 작업에 대한 권한을 사용자가 더 가져가게 됨으로써 의사관계 자체에서 힘관계가 사용자 중심으로 쏠리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 연장근로는 재해 상황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인력을 늘리고 설비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을 노동시간 연장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는 재해와 재난 대응에만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완화된 후 인가 사례는 908건에서 6,40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사유의 대부분은 업무량 폭증입니다. 노동시간 연장에 대한 합의 요건 계약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 또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주체인 전체 노동자 대표를 부서별, 직무별 대상 노동자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줄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더 고통받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 확대를 막는 것과 함께 부분 근로자 대표의 권한 강화, 이것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저항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권한이 법적으로 강화된다 하더라도 노조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단협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철저하게 기업만이 사는 나라, 노동자는 죽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는 패악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뉴스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임금체제 개혁과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